여러분 혹시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나빠진 경험 있으세요? 실제로 작년 가을에 저희 병원에 오신 69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무릎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등산을 1년 넘게 하셨대요. 그런데 MRI 찍어보니까 연골이 1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닳아 있었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왜 오히려 독이 됐냐고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릎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나쁜 운동. 5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좋은 운동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영상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60대 이상 시니어 중에서 잘못된 운동으로 무릎이 더 악화되는 분들이 무려 45%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명 중 4, 5명은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가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3년째 무릎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쁜 운동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완전 스쿼트입니다.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그 운동이요. 혹시 이런 운동 하시나요?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엉덩이를 발꿈치까지 내리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앉을 때 무릎 관절이 접히는 각도가 130도가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깊이 구부리면 무릎 뒤쪽 연골에 체중의 8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져요. 만약에 체중이 70kg이면 무려 560kg의 압력이 무릎에 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반톤이 넘는 무게가 무릎 연골에 실리는 건데 이미 연골이 닳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이 더 빨리 닳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71세 박술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TV에서 스쿼트가 근력 운동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30개씩 완전 스쿼트를 하셨대요. 깊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무릎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참으셨는데 3개월 지나니까 계단도 못 오르실 정도로 악화됐대요. 병원 오셔서 MRI 찍어보니까 연골이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특히 무릎 뒤쪽 부분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박순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한 운동이 왜 이렇게 됐냐고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스쿼트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나중에 좋은 운동에서 말씀드릴 하프 스쿼트는 오히려 무릎에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각도만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같은 스쿼트라도 각도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구부리는 완전 스쿼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등산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등산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심폐기능에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가거든요.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정도인데 내리막길에서는 그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70kg 사람이 500kg 넘는 무게를 무릎으로 받아내는 것과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매주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압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연골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눌리고 마찰되면서 조금씩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지우듯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는 겁니다. 69세 김영수 할아버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이분이 바로 등산 때문에 무릎이 망가진 케이스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1시간씩 오르내리기를 1년 넘게 하셨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등산이 건강에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TV에서 봤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빼고 매일 산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게 운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산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운동 효과라고 생각하고 참으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오신 거예요. MRI 결과를 보니까 1년 전 건강검진 때 찍었던 거랑 비교해서 연골이 거의 2mm 가까이 닳아 있었어요. 정상적으로는 1년에 0.1mm 정도 닳는데 20배 가까이 빠르게 닳은 거죠. 특히 무릎 앞쪽 슬개골 및 연골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등산을 내려올 때 슬개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등산은 무릎 건강에 최악의 운동이라고. 특히 이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자연을 즐기면서 운동하고 싶은데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좋은 운동에서 평지 걷기를 알려드릴게요. 산 대신 공원이나 둘레길을 걸으시면 훨씬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조깅이나 달리기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조깅이 나이 들면 무릎에 독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달릴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체중의 5배에서 6배 정도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가해진다는 거예요. 한 발짝 뛸 때마다 충격이 가해지니까 30분. 조깅하면 몇천 번의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연골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마치 망치로 연골을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을 수 있는데 몇천 번, 몇만 번 반복되면 연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66세 이정숙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저녁 6시에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조깅을 하셨대요. 체중 감량도 하고 심폐기능도 좋아진다고 해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처음 3개월은 괜찮았대요. 오히려 체중도 5kg 빠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4개월째 되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도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셨는데 6개월째에는 조깅하고 나면 무릎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제야 병원에 오셨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연골 밑 뼈에 미세한 골절이 여러 군데 생겨 있었어요. 이걸 의학 용어로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충격 때문에 뼈에 금이 간 거예요. 이정숙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체중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깅은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운동이고 60대 이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특히 이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설명드렸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좋은 운동에서 수영을 알려드릴게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무릎에 충격이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조깅의 진실입니다. 심폐기능에는 좋을 수 있지만 무릎에는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특히 내려갈 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계단 오르기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심폐기능이나 하체 근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 연골에는 정말 나쁜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4배 압력이 가해지고 내려갈 때는 무려 5배에서 6배의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압력이냐면 70kg 사람이 계단 내려갈 때 350kg에서 420kg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진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연골의 특정 부분에만 압력이 집중되거든요. 마치 뾰족한 송곳으로 연골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하게 눌리는 게 아니라 한 점에 집중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 부분 연골이 빠르게 닳는 거죠. 실제로 73세 최영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셨어요. 하루에 보통 서너 번은 외출하시니까 계단을 왕복으로 한 10번 정도 오르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5년을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못 내려가시겠대요. 특히 내려갈 때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내려갈 때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아서 난간을 꽉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가셨대요. 병원 오셔서 검사해 보니까 무릎 앞쪽 슬개골 및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가 드러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계단을 내려갈 때 슬개골에 집중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생긴 거예요. 최영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엘리베이터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정말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라고. 특히 내려갈 때는 절대 계단 쓰지 마시라고 강조하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집에 계단밖에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는 최대한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가시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1층으로 이사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의 진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운동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잘못된 자세로 타는 자전거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건데요. 자전거가 무릎에 좋은 운동 아니냐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올바른 자세로 타면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타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려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안장을 너무 낮게 하는 거예요. 안장이 낮으면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90도 이상 깊게 구부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릎 앞쪽 슬개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깊게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페달을 밟으니까 무릎에 얼마나 큰 부담이 가겠어요. 게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페달을 돌릴 때마다 반복되잖아요. 마치 무릎을 깊게 구부렸다 폈다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연골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68세 정미경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무릎 운동에 좋다고 해서 실내 자전거를 사서 매일 30분씩 타셨대요. 그런데 안장 높이를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서 그냥 편한 대로 낮게 해서 타셨거든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대요. 땀도 나고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무릎 앞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근육통인 줄 알고 계속 운동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나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내려갈 정도가 됐대요. 그제야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해 보니까 슬개골 뒤쪽 연골에 염증이 생기고 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이걸 의학용어로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압력 때문에 연골이 말랑말랑하게 변하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정미경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전거가 무릎에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어요. 안장이 너무 낮으면 이렇게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올바른 높이로 조절해서 타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자전거의 진실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타면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운동에서 올바른 자전거 타는 법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무릎에 나쁜 운동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은 운동들이 위험하죠? 완전 스쿼트는 무릎을 너무 깊이 구부려서 위험하고 등산은 내려올 때 무릎에 7배 압력이 가해지고 조깅은 반복적인 충격으로 연골을 망가뜨리고 계단은 특히 내려갈 때 5배 압력이 가해지고 잘못된 자전거는 슬개골 연골을 벗겨지게 만든다. 이게 진실이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 하시겠죠? 무릎 아픈 사람은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고.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더 나빠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없어지니까 연골이 더 빨리 닳거든요. 중요한 건 올바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운동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운동들이에요. 주사 한 번 안 맞고 무릎 통증이 사라진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릎을 살리는 좋은 운동 5가지 말씀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무릎에 정말 좋은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프 스쿼트입니다. 아까 완전 스쿼트는 나쁘다고 했는데 하프 스쿼트는 왜 좋으냐고요?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프 스쿼트는 무릎을 90도까지만 구부리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듯 말 듯한 각도까지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 스쿼트가 8배였던 거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죠. 그러면서도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요. 대퇴사두근이 뭐냐고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무릎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강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안전한 것처럼 대퇴사두근이 강하면 무릎이 안전한 거예요. 그럼 정확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리는데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릎을 90도까지만 구부렸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빠르게 하면 무릎에 충격이 가거든요.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3초,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무릎이 아플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10번씩 하시다가 괜찮으면 15번으로 늘리시고, 그 다음 주에는 20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시면 돼요. 실제로 70세 김미숙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무릎 통증 때문에 1년 넘게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런데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하프 스쿼트를 알려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하시라고 했어요. 김미숙 할머니가 정말 성실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점심 먹고 10번 저녁 먹고 10번, 하루에 총 30번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시고 산책도 30분씩 하실 수 있게 됐대요. 주사도 끊으셨고요. 김미숙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진작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하프 스쿼트의 힘입니다. 올바른 각도로 꾸준히 하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무릎에 좋은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수영입니다. 특히 자유형이 제일 좋아요. 왜 수영이 무릎에 좋으냐고요?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없거든요.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무릎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땅 위에서 걸으면 체중의 3배 압력이 가해지는데 물속에서는 체중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70kg 사람이 물속에서는 7kg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영은 전신 운동이라서 근력 강화에도 정말 좋아요. 특히 자유형을 하면 다리를 차면서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무릎에 부담은 안 가면서 근육은 강해지는 일석이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한 번에 10분 정도만 수영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세요. 물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해요. 매일 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근육이 경직될 수 있어요. 자유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아요. 수영장 얕은 곳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돼요. 물의 저항 때문에 근육 운동이 되면서도 무릎에는 부담이 없거든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평영은 조심하셔야 해요. 평영할 때 다리를 벌렸다 모으는 동작이 무릎 안쪽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형이나 물속 걷기를 추천드려요. 실제로 수영으로 무릎이 좋아진 환자분들 정말 많아요. 물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수영의 장점입니다. 무릎에 부담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무릎에 좋은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평지 걷기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운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평지를 걸을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3배 정도예요. 이게 우리 무릎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거든요. 조깅처럼 충격이 크지도 않고 등산처럼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걷기는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꾸준히 걸으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돼서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올바른 걷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속도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평소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른 정도면 충분해요. 시간은 처음에는 20분 정도만 하세요. 너무 오래 걸으면 무릎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20분씩 걸으시다가 괜찮으면 25분, 3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시면 돼요. 중요한 건 평지를 걷는 거예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피하시고 공원이나 둘레길 같은 평평한 길을 걸으세요. 그리고 신발도 중요해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좋아요. 걸을 때 자세도 신경 쓰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0m 정도 앞을 보세요. 발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실제로 67세 장미자 할머니 기억나시죠? 1편에서 말씀드린 체중 감량으로 무릎 통증이 사라진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매일 평지 걷기를 하신 거예요. 장미자 할머니가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으셨대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런데 제가 천천히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하루에 10분씩만 일주일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일주일에 5분씩 늘리셨어요.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걸으실 수 있게 됐고, 3개월 후에는 1시간씩 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중도 10kg이 빠지고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미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걷기가 이렇게 좋은 운동인 줄 몰랐다고. 돈도 안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평지 걷기의 장점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릎 운동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제 4번째로 무릎에 좋은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에 누워서 하면 되거든요. 이 운동이 왜 무릎에 좋으냐고요? 무릎을 전혀 구부리지 않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워 있으니까 무릎에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잖아요.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수축하면서 강화돼요. 이 근육이 바로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정확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똑바로 누우세요. 양손은 몸 옆에 편하게 두시고요.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대세요. 반대쪽 다리는 쭉 펴세요. 이제 펴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요. 너무 높이 들 필요 없어요. 바닥에서 30cm 정도만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때 무릎은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 상태로 5초 정도 멈춰 있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이게 1회예요. 한쪽 다리로 10번 하시고 반대쪽 다리로 10번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빠르게 들었다 놨다 하면 효과가 없어요.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 멈추고 천천히 내리는 게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10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5번씩만 하셔도 돼요. 일주일 정도 하시다가 괜찮으면 10번으로 늘리시고 그 다음에는 15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하루에 언제 하는 게 좋으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하시는 게 좋아요. TV 보면서 해도 되고 침대에서 해도 돼요.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꾸준히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73세 오정남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1편에서 말씀드린 운동으로 무릎이 좋아진 그분이요. 그분이 처음 시작한 운동이 바로 이거예요. 오정남 할아버지가 처음 오셨을 때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부터 시작하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5번도 못 하셨대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셨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10번씩 할 수 있게 됐고, 2달 후에는 20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벅지에 힘이 생기니까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대요. 이게 바로 누워서 다리 들기의 힘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운동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무릎에 좋은 운동 말씀드릴게요. 바로 올바른 자세로 타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아까 잘못된 자전거는 나쁘다고 했는데 올바른 자전거는 왜 좋으냐고요? 자세만 올바르게 하면 무릎에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안장 높이예요. 안장을 올바른 높이로 맞추면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너무 깊게 구부러지지 않거든요. 적당한 각도로 움직이니까 무릎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올바른 안장 높이를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전거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페달을 제일 아래로 내렸을 때 발을 올려놓으세요. 이때 무릎이 살짝만 구부러져 있어야 해요. 완전히 쭉 펴지면 너무 높은 거고, 많이 구부러지면 너무 낮은 거예요. 살짝 구부러진 정도가 딱 좋아요. 각도로 말하면 160도에서 170도 정도요. 안장 높이를 맞췄으면 이제 페달 강도를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가장 약한 강도로 시작하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시간은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하세요. 너무 오래 하면 무릎이 피로해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10분씩 하시다가 괜찮으면 15분, 2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속도는 천천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하면 무릎에 충격이 갈 수 있어요. 분당 5060회 정도로 꾸준히 돌리는 게 적당해요. 실내 자전거의 장점이 뭐냐면 날씨에 상관없이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도 집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TV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30분 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할 수 있거든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정미경 할머니 기억나시죠? 아까 잘못된 자전거로 무릎이 아팠던 그분이요. 그분이 안장 높이를 올바르게 조절하고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정미경 할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안장을 높게 맞추고 약한 강도로 하루 10분씩 시작하셨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한 달 후에는 20분씩 타실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매일 30분씩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통증도 거의 없어졌고요. 정미경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자전거인데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실내 자전거의 힘입니다. 자세만 올바르게 하면 정말 좋은 무릎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무릎에 나쁜 운동 5가지와 좋은 운동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동 시작 전에 체크하실 게 있어요. 첫째, 무릎이 많이 붓거나 열이 나면 운동하지 마세요. 이건 염증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럴 때는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둘째, 운동 중에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추세요. 참고 계속하면 절대 안 돼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걸 무시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셋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일주일 운동 스케줄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에는 하프 스쿼트 10번, 그리고 평지 걷기 20분, 화요일에는 누워서 다리 들기 10번씩, 양쪽 그리고 실내 자전거 15분, 수요일에는 휴식, 목요일에는 하프 스쿼트 10번, 그리고 평지 걷기 20분, 금요일에는 누워서 다리 들기 10번씩, 그리고 실내 자전거 15분, 토요일에는 수영 20분, 일요일에는 휴식. 이렇게 하시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중간에 휴식일을 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육도 쉬어야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동만 하면 안 돼요. 체중 관리도 같이 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크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5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좋아지셨어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고 무릎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에 나쁜 운동 5가지는 완전 스쿼트, 등산,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잘못된 자전거였고, 무릎에 좋은 운동 5가지는 하프 스쿼트, 수영, 평지 걷기, 누워서 다리 들기, 올바른 실내 자전거였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이 영상 꼭 가족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잘못된 운동으로 무릎 망가지는 걸 막아주시는 게 진짜 효도예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 남겨주세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